첫 번째, 드론의 화력. 드론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로는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로켓탄, 폭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지상군, 항공기,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대지. 무기 드론에 탑재되는 공대지 무기는 크게 유도 무기와 비유도 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도 무기는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유도 무기로는 공대지, 미사일, 레이저 유도 무기 등이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지상군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거나 적의 뒤를 돌아 공격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지 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무기는 적의 차량이나 장비 등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 유도 무기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조준하고 레이저의 열을 감지하여 목표물에 명중시킵니다. 레이저 유도 무기는 적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으며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소형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도 무기에는 로켓탄, 폭탄 등이 있습니다. 비유도 무기는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없지만 대량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대공 무기. 공대공 무기는 적의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공대공 무기로는 공대공, 미사일, 기갑포 등이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적의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적의 항공기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으며 적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포는 적의 항공기를 근접 거리에서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기관포는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량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드론의 화력 강화. 드론의 화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의 하롭 드론과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을 들 수 있습니다. 하롭 드론은 100kg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롭 드론은 레이저 유도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차량이나 장비 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MQ-9 리퍼 드론은 450kg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1800km 이상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Q-9 리퍼 드론은 정밀한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여 적의 지상군이나 시설 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화력 강화는 전쟁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지상군이나 항공기가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드론의 화력 강화로 인해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드론의 화력에 대한 논쟁. 드론의 화력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화력은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드론은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드론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격추되더라도 인명피해가 적다는 장점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드론의 화력에 대한 전망. 드론의 화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고 탑재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드론의 정밀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의 화력 강화는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은 지상군이나 항공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의 화력 강화는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드론의 화력 강화에 대한 논쟁. 드론의 화력 강화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드론의 화력이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드론의 화력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여덟 번째,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려. 드론의 화력 강화는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드론은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격추되더라도 인명피해가 적다는 장점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부터 파키스탄과 예멘 등에서 드론 공격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드론 공격으로 인해 474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드론 공격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쟁 양상 변화에 대한 기대. 드론의 화력 강화는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드론은 지상군이나 항공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찰을 수행하며 지상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을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드론을 사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드론을 사용하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화력 강화는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사용이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